안녕하십니까. 직장꼰대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연봉 정보로 직장을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봉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연봉으로 회사를 고를 때 이런 기준을 봤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영상에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반드시 작은 회사일 때입니다. 연봉이 낮다, 높다,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은 반드시 근로자 수가 적은 회사여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회사가 연봉이 낮다, 연봉이 높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쉽게 생각하면 연봉이 높은 회사는 당연히 연봉을 많이 준다, 연봉이 낮은 회사는 연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이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근로자 수가 적은데 연봉이 높은 회사, 좋은 회사일까요? 과연 내가 찾는 그런 회사일까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연봉이 높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력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 실력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연차에 비례하죠. 회사 인원수는 적은데 연봉이 높아. 그럼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즉,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연차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 즉, 연봉이 높은 회사, 하지만 근로자 수는 작은 회사라면 그 회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 회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 수는 적으면서 연봉이 낮다, 신입들이 많은 회사인 거죠. 신입들은 대부분 연차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연봉 정보는 지금 오늘날의 기준이 아닙니다. 2년 전, 3년 전의 연봉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지만 회사들의 연봉 정보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크롤링으로 대략적으로 가져오는 건데 이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회사는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2년, 3년 전 정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연봉 정보를 파악하실 때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연봉 정보가 낮다, 그런데 근로자 수가 적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신입들이 많고 젊은 인력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이 낮고 회사 인원수가 적다, 그러면 젊은 회사. 연봉이 높고 근로자 수가 적으면 노땅인 회사. 자, 오늘은 영상 끝나기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네, 그 밖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연봉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연봉만을 쫓을 것이냐, 삶의 질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내 스펙업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존감 또는 미래, 여기에서 회사를 성공시킬 가능성, 성취감, 이런 것을 느낄 것이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많이 주면 땡큐, 그거는 변할 수 없는 땡큐죠. 네, 그냥 뭐 다짜고짜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 없을 겁니다.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것이고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사에는 런웨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의 자금력은 돈을 안 벌고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런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런웨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회사가 얼마만큼 생존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특히나 매출액이 없고 투자로 살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투자를 받는 게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매출액이 별로 없고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봉이 높다. 런웨이가 짧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스타트업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회사가 있고 투자를 받지 않고 매출액을 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받아서 쭉쭉쭉 성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레고랜드부터 뭐 콜옵션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큰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기업들이 돈이 모자라서 허우적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투자만 받는 회사들도 지금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좀 연봉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살짝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결과니까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근로자 수가 작다라는 거는 표본 오차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2명, 3명의 근로자만 있어, 아니지 5명의 근로자만 있다 하더라도 연봉의 평균은 굉장히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10명 정도가 되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연봉의 평균이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5명 정도 있다, 그렇다면은 그 연봉 정보는 믿을만 합니다. 연봉 정보가 턱없이 높아요, 일반 회사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건 베테랑들이 있다라는 거고, 베테랑들은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건 없어요. 네. 정말 일 잘하고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을 스카웃 해올 수가, 조그마한 회사에서 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기, 제발 하지 않기.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들이 하지 못하는 잔소리 팍팍 해대는 직장 꼰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